최근 북한이 왜 한밤중 새벽에 도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 위협 비행을 한 데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170여 발의 포사격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물출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북한의 최근 도발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군용기도 막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최근 그 도발 행위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뭐 불신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돌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 2월 그 북미 그 한우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도 직격탄을 이제 그 보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남북 관계 불신이 이렇게 깊어지고, 그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뭐 필요하면 뭐 국지전 또는 전면전까지 고려할 수 있다. 국지전, 전면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발언은 지난 그 7월 27일이죠. 그 전성절 기념식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위험한 그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그리고 가장 큰 안보 위협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신중하게 처신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아주 치밀한 계산 하에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겨냥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내부 분열을 더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적대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어제 상황을 보면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금지구역 5km 앞까지 접근을 했었잖아요. 상당히 가까이 왔습니다.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정부의 그 군사적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강력한 경고도 보내고 실질적인 행동도 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9.19 군사합의에 이제 뭐 파기 가능성 언급도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파기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맥락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9.19 군사 합의의 핵심 정신이 뭔가 하면 이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9.19 군사 합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충 구역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군사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좀 그동안은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사격을 했단 말입니다. 170여 발. 그러니까 서해로도 한 130발, 동해로도 한 40발을 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도발 가운데 연평도 포격 도발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때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고 계세요? 이제 물론 그때하고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북한이 포사격 한 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방에 가까운 지역에서 뭐 아주 연속적인 그런 포사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도 포사격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일견 보여져요. 우선은 보여지는데 우리가 남쪽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어로 티포텟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강대강 대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나 정도나 범위에 맞는 이제 도발을 하는 건데 연평도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때보다도 훨씬 우리의 어떤 군사적 대응보다도 훨씬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술핵이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이제 군사적 위협 수준은 결국 이제 필요하면 전술핵을 통해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은 차이라고 봅니다. 네, 네. 9.19 군사 합의가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북한이 이걸 위반한 게 2차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창린도에서 2019년 예. 11월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감 표명을 했죠. 군사합의 네. 위반했다.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입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2020년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DMZ 그 우리 이제 감시 초소를 향해서 이제 사격을 했죠. 그죠? 이제 그때는 우리도 그 대응 그 경고 방송도 하고 또 경고 사격도 하고 그리고 또 해명도 요구했죠. 그런 이제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9.19 군사 합의가 몇 차례 위반 사례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 9.19 군사 합의 파기에 이어서 남북 간에 혹시 모르는 국지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9.19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이 오해에 의한 또는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그 좀 더 근본적으로 막아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이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구절이 꽤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완충구역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우발적으로 얼마든지 국제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막는데 초점을 둔 합의가 9.19 군사합의거든요. 근데 이 이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이제 사문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말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사문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일정하게 합의가 이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DMZ 비무장하라고 그래서 판문점에 지금 그 무장 병력이 다 철수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CP가 감시 초소가 지금 이제 철거됐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합의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사실상 뭐 그 정신도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뭐 파기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완충구역 안에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지금 대응 태세로 봐서는 충분히 저는 국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에 특히 이제 우리 남한의 이제 안보 위기를 최고도로 이 고조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그 공세적 그런 적대시 정책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지거든요. 네. 그게 북한은 이제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군사훈련을 하면 그걸 또 도발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대화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9.19 군사합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모든 지역에 이제 그 핵을 다 이제 철수를 시키는 건데, 근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네. 이제 대화 협상 조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바로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고, 그 전에 이 공중, 해상, 뭐 지상에서의 적대 행위부터 우선 없애야 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만 지키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예. 적대 행위가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북한의 저런 뭐 다양한 포라든지 뭐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예. 오히려 핵 전쟁보다는 오히려 재래식 전쟁이 먼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이 제거를 하는 게 그게 결국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비핵화 합의를 해서 이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9.19가 이 군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가로서. 예. 결국은 이제 대화와 협상을 저는 재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무차별로 지금 도발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만 대응해서는 네. 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문철 보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뭐 돌발적인 국지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